네, 안녕하세요. 공감수학 오신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시적 접선하고 암묵적 접선, 그리고 두 곡선이 공통 접선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명시적 접선 종류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접선을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다뤄지는,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중하에서 많이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는 정도의 개념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접선이란 것이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명시적인 접선 하고 암묵적인 접선,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명시적인 접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 그쵸? 저번 시간 내용, 뭐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또는 곡선 위에서 그은 접선이 어떤 조건을 가질 때 그 접선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명시적 접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어렵게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요, 접선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접선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문제 상황에 맞게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접선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암묵적인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접선이 당연히 여러분이 더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용을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함수 fx 2차 함수인데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 a 0,8 그리고 b 5,13. 자, 이때 그리고 요 p라는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은 동점인데 p가 a하고 b 사이를 움직일 때요. 움직일 때 삼각형 ABP, 근데 P는 이제 저 FX 위에 있는 점이겠죠? FX 위에 있는 점인데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점의 X 좌표를 T라 할 때 FT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상황을 해석해 볼게요. 여기 보면 접선에 대한 언급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표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접선이 암묵적인 경우는 어떤 도형의 넓이나 어떤 뭐 영역의 넓이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이게 최대나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저 그래프에서 대충 점을 표시해 볼까요? A 0,8
여기 B는 5,13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축이 3이고 자 무슨 소리예요? 문제 조건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P라는 점이 A랑 B 사이를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삼각형 ABP는 밑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각형 ABP는 밑변이 어떻다? 밑변이 AB로 고정이 돼 있죠. 물론 밑변을 AP 또는 BP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는 동점이니까 P는 동점이니까 그냥 확실하게 넓이를 구할 때 변수를 고정해두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변이 AB로 고정이 되고 나면요 P라는 점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대충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면 이때 삼각형 그리고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야겠네. 자, 보라 색깔. 자,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역시 다르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P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지금 다 뭐예요? P값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가 따라서 이제 높이가 결정돼요. 오케이? 근데 높이가 결정되는데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결정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넓이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요 높이가 최대가 돼야겠지. 그리고 보통 높이가 최대라는 것은 무슨 소리겠어요? 높이가 최대라는 것은 수직한 상황 아닐까요? 이해했어? 오케이. 자, 높이가 최대인 것은 이제 수직한 상황하고 매우 연관이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저렇게 되면 자, A하고 B 만약에 어떤 점에서 내가 어떤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 내용을 배운 게 있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은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아무 점이나 잡고, 그러니까 저 직선을 얘를 뭐 L1, 얘를 L2라고 하면 L1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또는 뭐 L2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고요. 얘를 어떻게? L2하고 거리를 구해주거나 얘를 L1하고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게 뭐야? 평행한 두 직선은 근데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수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했던 게 수직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수직한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평행한 그 밑변하고 그죠? 밑변의 기울기와 평행한 어떤 다른 직선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수직하면서 이렇게 P점을 지나는 놈은 뭐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P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야? 직선 AB 기울기하고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AB를 먼저 구해볼게요. AB는 A가 얼마였냐면 A가 0,8이고요. B가 5,13이었어요. 그러니까 AB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이렇게 빼주면 1이 되나요? 5분의 13 빼기 8 해서 5분의 5가 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P에서의 뭐다? 미분계수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수업에서요.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아까 문제에 의하면 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F't
마이너스 2t 더하기 6. 왜냐면 이건 미분하고 그냥 대입을 한 거니까. 얘가 뭐래요? 얘가 1이 되는 순간에 t점을 찾아라 이거지. 자, 찾았습니다. 그래서 2t는 5가 되세요. t는 얼마가 정답이야? 2분의 5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봐봐. 밑변이 고정돼 있어요. 밑변이 고정돼 있는데 이 동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이 고정돼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고요.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언제? 수직한 상황하고 매우 연관이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수직한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 평행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치? 수직하고 평행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A, B하고 P점을 지나면서 A, B의 평행한 직선을 생각해 보시면, 뭐 P를, 그러니까 L2 위에 점을 뭐라고 잡은 거야? 여기선 P라고 잡은 거고, L1이 뭐예요? 직선 A, B. 오케이? 직선 A, B하고 저 P점의 사이를 거리를 구하는데, 구할 때 평행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 점이나 이렇게 대입해도 수직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이게 수직이 되면서 그 A, B하고 평행에 하려면은 P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P점에서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곧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고, AB의 기울기는 제가 두 점을 지나는 이거 기울기 구해보면 5분의 13 빼기 8 해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P점에서의 X좌표를 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T는 얼마? 2분의 5.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FT가 얼마냐 이거였어요. 자, 근데 아까 원래 함수가 fx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이었습니다. 얘는 한번 묶어볼게요. x 빼기 3 제곱 더하기 얼마야? 17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 이것을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제 f의 2분의 5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7, 즉 17 빼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67, 이러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가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 문제 2013 9월 평가원. 자, 뭐 닫힌 구간 0하고 2에서 정의된 함수 fx a의 x 빼기 2의 제곱, 이런 함수가 있어서 합니다. 근데 a는 2분의 1보단 크다. 그래서 곡선 y는 fx 하고 y는 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원점, 얘가 원점인데 원점이 아닌 경우는 뭐? 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점 P가 A에서 O 사이를 움직인다 라고 할 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는 순간이 P의 좌표가 얼마래요? 2분의 1이랍니다. P의 X좌표가, 그죠? 근데 이때 A의 값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 가셨어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요, 어떤 함수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5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y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의가 돼 있는 순간이 0하고 2래니까 요 뒤에 건, 아이고 저 뒤에 거는 지우셔야 되는데, 예. 없어지네. 그럼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A가 되는 거지. 여기가 5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P점 삼각형 어떻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의 X좌표가 2분의 1이었대요. 이때 A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보세요. 삼각형 OA 언제라고? 밑변을 OA로 고정하게 되면요. 밑변을 어떻게? OA로 고정해. 그러면 이 P점을 생각을 해볼 때 OA랑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평행하게 들어가면 되겠지. 왜냐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해도 수직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수직은 최대하고 또는 최소, 그죠? 이런 상황하고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셨다면 적어놓고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OA, 근데 이 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A점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요. OA를 지나는 점이 뭐였니? 직선이 Y는 X였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소리야? 요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따라서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요. 자, 그러니까 쟤를 fx f 프라임에 프라임 x에다가 뭘 넣냐면은 2분의 1을 넣은 게 1이다 이 소리죠.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1인데 이게 언제야? 이게 삼각형 OAP가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P의 근데 x좌표가 2분의 1이었대. 그렇다면 뭐겠니? f 프라임에 그쵸? 이것은 정리하면 f 프라임에 2분의 1이 1이라는 소리니까요. 자, 저것을 이렇게 곱의 미분으로 처리하시면 a의 x 빼기 2 제곱 더하기 x에다가 x 빼기 2에 2 됐나요? 곱의 미분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을 넣으랍니다. 2분의 1을 넣으면은 x에다가 2분의 1을 넣자. 얘가 1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라지고 4분의 9에서 빼기 2분의 3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즉 4분의 3a가 얼마? 1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4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처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두 문제 있잖아요. 평가원 문제랑 제가 아까 처음 풀어본 문제 요 1번이랑 평가원 2013년 9월 평가원 문제 둘 다 뭐였어요? 접선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지. 없는데 보통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최대나 오케이? 어떤 도형 넓이 그지? 넓이에서 최대나 최소에 관련되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의심하셔서 의심이 아마 맞을 거예요. 맞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 되게 어렵고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푸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써보시고 직접 써봐야 또 이해가 잘 되거든요. 강의를 듣고 그냥 넘기시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직접 따라 써보시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접선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문제도 엄청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공통접선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두 곡선이 동시에 접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는 것은 뭐겠어? 자, y는 어떤 fx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y는 fx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놈 얘를 y는 gx라고 할게요. 근데 이때 저 점을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는데요. 공통 접선을 만약에 이렇게 갖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y는 뭐 l, y는 l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 mx 플러스 n 뭐 이렇게 써볼까요? 예. 이렇게. 사실 m하고 n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공통 접선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여기다가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요것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좌표를 뭐 알파라고 하게 되면 자, 얘는 뭐다?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공통인수로 갖는다 이거예요. 공통인수가 아니고 지워서 지우고 x 빼기 알파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게 뭐니?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것은 뭐 보세요. 어떤 뜻이냐면 봐봐. f'의 알파 빼기 x 빼기 알파 더하기 f 알파 그리고 g 프라임 알파 x 빼기 알파 더하기 g 알파 그죠? 제가 어떤 걸 쓴 거예요 지금? 이건 뭐야? 저 mx 플러스 n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구한 거죠? 누구 입장에서? f 입장에서. 그리고 얘도 역시 mx 플러스 n인데 얘는 어디 입장에서? g 입장에서. 오케이? 근데 둘이 뭐야? 같은 접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식을 얘하고 얘를 간단히 해보면요. 위에 거부터 간단히 하면은 f 프라임 알파의 x 빼기 알파 f 프라임 알파 더하기 f 알파 이렇게 되고요. 저 밑에 거도 g 프라임 알파 x 빼기 알파 g 프라임 알파 더하기 g 알파.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뭐야? 얘가 둘 다 지금 mx 플러스 n인 거 아니야? 그죠? 응. 요게 뭐야? 요게 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m은 f 프라임 알파는 g 프라임 알파. 오케이? 아이고, 예,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요게 이제 요게 n 아닙니까? 요게 n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잠깐 써볼까? 다른 색깔로 쓰면은 n은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 더하기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g 프라임 알파 더하기 g 알파예요. 근데 아까 m에서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이렇게 소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n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f의 알파는 g의 알파랑 똑같더라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면 되겠다. 따라서 인수정리라는 거 여러분 1학년 때 들어보셨나요? 아마 까먹으신 학생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1학년 때 저거는 이제 뭐겠어요? fx 빼기 gx라는 것이 x 빼기 알파의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이 똑같다는 것은 이제 제곱으로도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소린데 자, 여기서 뭐 일단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fx 빼기 gx 이것을 일단 내가 뭘 알았어? 그냥 요거 함수값이 똑같으니까요. 일단 뭐 얘 있겠지 뭐 해놓고 얘가 지금 3차식이니까요. 다른 거 어떤 2차식 a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알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3차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미분을 해보겠다 이거야.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얘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더하기 곱의 미분 쓰시면 x 빼기 알파의
2ax 플러스 b 맞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뭘 대입해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주시면 저기 좌변은 f 프라임 알파 빼기 g 프라임 알파여서 얘는 0이 되고요. 저 오른쪽 식도 0이 되지? 0 더하기 a 알파 제곱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그럼 뭐예요? 얘도 역시 0일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1학년 인수정리 내용 여기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0이잖아요. 0이라는 건 뭐야? x 빼기 알파를 지금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야? 안 갖고 있다는 거야? 갖고 있다는 거겠지. 얘를 인수로 갖는다. 오케이? 갖는다. 느낌표. 자, 그러므로 저 식은 어떻게 써지냐면요. 저 위에 얘를 1번이라고 하면 1번은 다시 써집니다. 어떻게? fx는 빼기 gx는 뭐다? x 빼기 알파 제곱 해놓고 뭐 어떤 다른 식, 다른 어떤 1차식 뭐 예를 들면 뭐 px 플러스 q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러니까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것은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사실을 뽑아냈습니다. 이거 증명이라고 하기는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이거 한 번씩 다 따라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사실 저걸 보고 바로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보통은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mx 플러스 n 여기로부터 식을 뽑아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수 값이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이렇게 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2차 식을 이제 미분을 하면 곱의 미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죠? 곱의 미분으로 전개가 되는데 색깔을 다른 걸 쓰겠습니다. 예. 곱의 미분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똑같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좌변은 0, 여기도 0.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0인데 0이고 그럼 얘는 당연히 0이니까 얘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px 플러스 q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